자, 봅시다. 자, 이게 쉬워요. 쉬워. 어렵지 않으니까. 보세요. 자, 보자. Sometimes we are fascinated when our assumptions are turned inside out and around. 때때로 fascinated하고 뭔 뜻일까? 매료되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매료되고 매혹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assume는 알지? assume. 무엇을? 가정하다. 그래서 assumption하게 되면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turn inside out 하게 되면 뒤집히고 그 다음에 turn around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매료를 당합니다. The artist Pablo Picasso, for example, used cubism as a way to help us see the world in a different light. 그래서 피카소 다 들어봤지? 네. 피카소는 예를 들어서 큐비즘을 사용했지요. 뭐 큐비즘은 뭐 일종의 유파 중에 하나, 미술 유파 중에 뭐 이런 거 있지. 사람 눈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정면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정면하고 측면하고 같이 그리는 거 있지. 네. 이런 걸 큐비즘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돕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도록 다른 측면에서 자 헬프 무슨 동사라고 하는? 사역은 사역인데 무슨 사역? 그냥 사역이 아니지. 왜냐하면은 준사요. 그렇지 준사역이지. 그래서 준사역 동사는 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도 와도 되고 그냥 원형도 와도 돼서 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보도록 세상을 다른 측면에서 이때 light는 빛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에요. 측면. So when you look at the famous work three musicians, he used abstract forms to shape the performance in such an unexpected way that you think that nothing makes sense. 당신이 봤을 때 그의 유명한 작품 3명의 음악가들을 봤을 때 그는 사용하죠. 그 추상적인 형태, abstract 추상적인 기본 단어를 알아야 돼. To shape 하게 되면 shape하면 모양인데 이거를 동사화해서 형상화하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퍼포머는 뭐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 그래서 뮤지션들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던 쓰리 뮤지션즈. 그래서 3명의 음악가들을 형상화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such a 형명 구조거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대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소형 대 구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결과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는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 연주가들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결과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습니다고. 이때 make sense가 상식적이다, 뭐 말이 되다 이거죠. 말이 되다. make sense. 그런데 앞에 주어가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a second time, the figures in the artwork come together. 그러나 당신이 그림을 2번 보게 됐을 때, 2번째 보게 됐을 때요. 그 figure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피규어 아니에요? 응? figure. 그림 뭐 잘 때려 맞췄는데 우선 인물이야 인물. 인물이란 뜻도 있고 숫자라는 뜻도 있어. figure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의 인물들이 합쳐집니다. 그림이 거의 그 그림은 없구나. 아무튼 찾아보면 뭐 좀 그런 것도 같아.
Picasso's work challenges your assumptions about how space and objects are used. 피카소의 그림은요, 도전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뭐에 대한 가정? 어떻게 공간과 그리고 사물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신의 어떤 가정들을 도전합니다. His artwork helps use the wor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reminds you that shapes, objects, and colors can be used in alternative ways. 그래서 그의 작품은요, 도와준다. 또 준사역동사 나왔네. help 동사, you 목적어, see 목적어. 그래서 도와줍니다. 당신이 보도록 다른 측면에서 perspective 측면, 다른 관점. 그래서 그리고 remind 하면 이렇게 기본나는데 무슨 뜻일까? 상기시키. 그래서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 대비할 상기시킵니다. 모양과 사물과 그리고 색깔들은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By looking at the painting, you can get By looking at the painting, you can get an intrinsic pleasure that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자, 그림을 봄으로써요. 당신은 어떤 인트린스크면 본질적인 내부의 뭐라 되잖아요. 본질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당신이 결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다. 자, 여기서 대시 뭘까요? 대시요. 그 문법적으로 대시 뭔지를 보려면 일단 관계대명사. 왜? 그 해석할 때 너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쁨이 목적어가 되고 너가 가진다. 그걸 가진다는 거네요. 가진다는 아닌데 동사는 have가는 experience지.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왔고 이 동사가 experience인데 experience는 그냥 뭐뭇을 경험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서 플레저가 아까 말한 대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잘 맞췄어?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답 찾는데 좀 시간 걸릴 거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5번. 그래 5번이지. 5번 맞췄어. 5번 하게 되면 뒤로부터 해석해보자. 다양한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부적인 기쁨.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무슨 기쁨을 느낀대. 뭐 그런다고 하니까 뭐 그림을 좀 잘 보조하는 사람이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렵지가 않은 게 강력한 두 개의 주장이 나와. 강력한 두 개의 주장이 나와서 그것만 잘 분석하면 정리가 돼. 자, simply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music could express emotion. 자, learned association. 일단 association이 뭘까요? 그러니까 associate는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associate. 연결짓다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association 하게 되면 연결 또는 연상이야. 또는 연상법. 그런데 여기서 learned 하게 되면 learn이 뭐야? 학습하다, 배우다지. 그럼 learned가 되는 거야. 배워진, 학습된, 터득된 뜻 맞긴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학습된. 그래서 학습된 연상법을 통해서 음악은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뭔 소리냐? 이제 이거 첫 문장으로 이해 안 돼.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 Perhaps there is nothing inherently sad about a piece of music played in a minor key or slowly with low notes. 그러니까 기석해볼까? 그러니까 마이너 키라는 게 단조거든. 메이저 키 하면 장조. 장조와 단조라는 게 있어 음악에 배우게 될 건데 장조 정확하진 않은데 정박이 있고 엇박이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하게 장조하고 단조가 조금 장조가 조금 보통의 개념이고 단조가 조금 엇박 느낌이라서 단조를 쓰면 약간 좀 처지고 슬픈 음악을 써. 그래서 단조로 연주되거나 또는 낮은 노트하면 음이야. 낮은 음역대로 천천히 연주되는 음악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슬픈 건 없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보자. Maybe the reason we have just come to hear a certain kind of music as sad is because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in our culture with sad events like funerals.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픈 것으로서 듣게 되는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 is야. 그 다음에 because가 보어야.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음악을 슬프게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들을요.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슬픈 음악을요. 그 장례식과 같은 슬픈 어떤 사건들과 연관 짓게끔 그렇게 학습됐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음악이 본질적으로 슬픈 음악이란 거 없다는 거. 그냥 장례식 때 들어봤으니까 장례식은 슬픈 이벤트잖아. 그러니까 장례식 때 들었으니까 그때 장례식 때 많이 듣던 음악이니까 또 들으면 이게 슬픈 음악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고 이러한 관점은요. is correct. We should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the emotions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만약에 이런 관점이 옳다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Have difficulty,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interpret는 무슨 뜻이에요? interpret. 해석하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어떤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떤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천히 하는 음악을 슬픈 음악으로 쳐. 아프리카에서는 빠른 템포 음악을 슬픈 걸로 쳐. 그러면 얘네가 빠른 템포 음악을 막 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슬픈 건지 뭐 기쁜 건지 그 음악 통해서는 모르는다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 주장이야. 그래서 in contrast, there is a view that finds resemblance in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In contrast, contrast 하게 되는 무슨 뜻이야? 대조하다. contrast 하면 대조하다 맞는데요,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대조하다지. 그래서 in contrast가 대조하다라는 동사도 명사도 있어. 그래서 명사가 돼서 대조적으로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사성을 찾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것 사이에 연결 사이에 뭐와 뭐와 연결? between A and B. 즉 음악과 감정 사이에 연결이 있다라고 그런 연결 속에서 그 어떤 유사성을 찾으려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음악이
원래 슬픈 음악이 있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슬프면 좀 우리가 행동도 느려지고 말도 천천히 하듯이 음악도 슬픈 음악은 천천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슬픈 감정과 슬픈 음악은 원래 본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누구한테든 간에 슬픈 음악, 저 슬픈 음악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뒤에서 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when we feel sad we move slowly and speak slowly in a low pitched voice.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플 때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는 슬플 때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낮은 음역대의 목소리로 말하죠. 그죠? 로우 피치도 하면 낮은 음역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thus when we hear slow, low music, we hear it as sad. 그러므로 우리가 천천히 하고 그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슬픈 것으로도 듣습니다. 그죠? If this view is correct,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emotion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만약 이러한 관점이 지금 슬픈 음악은 원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맞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아. 리틀이야. have difficulty 아까 interpreting 나왔었는데 have difficulty ing 똑같이 나왔는데 리틀이 붙었어. 그러니까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 이 경우는 거의 어렵게 보면 어떤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어떤 감정? 문화적으로 친숙치 않은 음악이 표현된 그런 감정.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으로 표출된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 즉, 우리는 아프리카의 슬픈 음악, 남미의 슬픈 음악 그냥 들으면 안다는 거야. 알겠지? It is believed that emotion expressed in music can be understood through culturally 들어가지. 1번이다, 1번. 그래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상을 통해서 음악에서 표출된 감정은 이해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due to the similarity between emotion. 그런데 감정은 이렇게 앞에서 설명됐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또한 뭐 때문에 이해될 수 있어? 어떤 음악과 감정 사이의 공통점 때문에도 이해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 모았고 그 다음에 벌써 이번에 세 번째 거 이것도 되게 쉬워. 이거는 아무튼 오늘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Theoretically, painters have an endless range of colors available for their use, especially in modern times with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합성화라는 거. 잘 보면 수능에는 좀 이런 게 있어. 첫 문장이 되게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이 좀 쉽게 나와. 그래서 첫 문장이 되게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너무 어렵게 나오면 이거는 주제하고도 좀 동떨어진 얘기야. 그래서 그 뒷부분 다 읽어도 좀 주제에 적합한 얘기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장이 어렵기도 하고 주제도 동떨어져. 그러니까 해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은요 어떤 endless니까 끝이 없는 겠지. 그래서 끝없는 범위의 색깔을 이용 가능한 그들의 사용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시대에 어떤 유채색의 어떤 합성화학의 폭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몰라도 돼. 합성화학도 화학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합성화학의 유채색의 뭐 폭발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현대 과학 때문에 색깔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야. 색깔이 되게 많아져서 그래서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색깔을 선택을 하기가 되게 편해졌다. 무슨 색도 쓸 수 있고. 그러나, however,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and indeed, many of them have used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그러나 화가들은요, 모든 색깔들을 즉시 사용하지는 않아요. 또는 한 번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 화가들 중 대부분은요, 눈에 띄게 제한된 선택만을 사용하죠. 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제한된 색깔만 사용한다. Mondrian limited himself mostly to the three primary colors, red, yellow, blue, to fill the black wood grease, and Kashmir Malevich worked with a similar self-imposed limit. 그래서 몬드리안은 거기 그림 봐봐. 61페이지, 51페이지. 그게 몬드리안의 무슨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그림. 이게 그냥 무슨 창호지가 같이 생겼는데 이게 추상화가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면 돼요. 추상화가가 막 진화해서 이게 최고로 추상화 중에서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처음에 어디 배웠는데 그렇다면 아무튼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몬드리안의 그림인데 리미팅셀 제한시켰습니다. 그 스스로를 대부분 어디에다가 세 가지의 주요 색깔 이거를 삼원색이라고 해요. 삼원색 미술 시간에 배우죠. 삼원색에 제한시켜요. 근데 삼원색이 빨강, 노랑, 파랑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 그의 검은색으로 그려진 격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선들을 블랙으로 그렸고 그게 블랙으로 선이 그려진 격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우드 그레이스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카시미르라는 사람은요 유사한 자기가 부과한 제안을 가지고서 작업을 했어요. 4 years clean one color was enough. 이런 작가는 또 한 색깔이 충분하다 이렇게 했어요.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because the Greeks and Romans also tended to use only red, yellow, gray, and white. 자, 이러한 것들, 이렇게 색깔을 제한돼서 뭐 3개, 1개만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어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그리크하고 로만. 자, 그래서 그리크하고 로만을 하게 되면 그리스와 로마시죠. 그리스하고 로마는 현대예요, 옛날이에요?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들은 오직 그리스하고 로마 사람들은 빨강, 노랑, 검은색, 하얀색만 오직 쓰는 텐드하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경향이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Why it's impossible to generalize, but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it seems likely that the expanded colors promot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and helped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s that were important, shape and form. 이 다음 문장인데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 왜 제한적인 색깔만 사용했느냐 이런 거죠. 왜 제한적인 색깔만 사용했느냐 그것을 제너럴라이즈하는 무슨 뜻일까요? 일반화하다. 그렇죠. 일반화하죠.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딱 하나로 모으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앤티쿼트 하면 고대고 모더니즘은 현대예요. 그래서 고대나 현대 둘 다의 경우에 어떤 색깔들은 명확도와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해도하고 명확도를 증진시킨다는 거는 색깔을 적게 썼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 안에서. 많이 썼던 거. 아니죠. 왜냐면, 그래서 왜, 선생님 이걸 왜를 아까 뭐라 했어요? 왜 뒤에 생각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 삼원색, 한색, 네 가지 색 이렇게 Y가 됐으니까 이렇게 적은 색깔을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고대하고 현대에서 그 확장된 색이에요? 아니면 제한된 색이에요? 확장했죠. 여기 나와 있는데 5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냥 왜 그랬을까? 왜 제한된 색깔을 썼냐면 그 색이 어떠한 색이 명확도와 이해도를 증진시켜요. 그러면 여기가 익스펜디드 확장된 색이 아니면 제한된 색이야. 제한된 색이에요. 지금 좀 집중을 잘 못해서 왜 그러냐면 왜 제한된 색을 썼냐면 제한된 색이 왜 제한된 색이냐면 제한된 색이 이거를 증진시키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And helped 그리고 도왔습니다. Focus attention components that were important. 그러니까 형과 모양이라는 형태와 모양이라는 중요한 어떤 컴포넌트 요소들에 집중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티드 컬러즈가 프로모트를 하고 증진시키고 그리고 돕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답은 5번 했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잘 들어보면 이거 지금 질문은 잘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Under such circumstances, recycling previously composed music was the only way to make it more durable. 그러한 환경 아래서요, 그런 상황 아래서요, 이전에 작곡된 음악을 재활용하는 것은요, 그것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 이 지문 내에서 추출한 거니까, 빼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좀 뜬금없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왔는지 찾아봐야죠. 자, 봅시다. 처음부터. In the classical period of European music, people considered much musical material to 잠깐만. In the classical period of European music, people consider much musical defecto common property. 자, 모르는 단어. consider 알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고려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이 있고 네.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 뜻으로 쓰였는데 간주하다라고 쓰는 거 알아요? 네. 간주하다. 그래서 간주하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A, B가 나오고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펙트하고 되면 뭘까요?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단어 사실 그렇죠 사실상 common property 하면 뭐예요? 커먼 흔한 아니 흔한이 아니죠. 공유의 흔한도 있지만 공유의 property 하면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공유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consider much musical material A defect common property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음악의 어떤 그 고전기에는 사람들은 많은 그 음악적인 재료들을요 사실상의 공유 재산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좀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When Antonio Vivaldi performed in Venice his opera Rosa Mirafidel, the score not only had Vivaldi's own ideas but other composers. Not only but also 씁니다. 그래서 비발디는 다 들어봤죠. 비발디가 베니스에서 그의 오페라인 로스미라를 공연했을 때 스코어가 뭘까요? 점수 좋아요. 근데 음악에서는 이건 악보라는 뜻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악보는 비발디의 자기 자신의 생각,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음악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s far as the second of segment of music is concerned, we need to observe how today's composers are kept from doing so for many reasons. 그래서 as far as A is concerned, 그러면 A가 관련된 한 이렇게 돼요. A가 관련된 한. 그래서 음악의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한에서는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요?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날의 어떤 작곡가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이 공유될 때요. 현대에 공유를 해요? 안 하죠. 저작권 때문에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 결국은 뭐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표절이 되니까 이제 자기 창작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 practical one is that each new piece is sure to remain available in score or as audio file. 그 현실적인 그런 이유는요 대비한데 각각의 새로운 악보들이요 어떤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는 게 확실하대요. 어떤 상태로? 스코어나 오디오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이나 스코어나 스코어는 아까 전에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악보 형태나 오디오 파일 형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악보나 오디오 파일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뭐 이렇게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in the 18th century, on the contrary, once the performing of a new piece was over, it became almost impossible to hear it again. 18세기 경에요. 대조적으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어떤 퍼포밍 연주가 끝나게 되게 되면요. 한번 그렇게 끝나게 되면 그것을 그 연주된 음악을 다시 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연도 많이 안 열리고 공연을 해도 보러 오기가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뭐 TV로 무지하게 다양한 종류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 음악 듣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이 공유 자원이 됐다는 게 그 음악을 창작한 사람한테 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창작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더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분입니다. 다 5번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언더스크립션 그 4번에서 거기서 18세기 경에는 대조적으로 퍼포밍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듣기 어렵습니다. 다시 듣기 어렵습니다. 다시 듣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연결이 되죠. 그런 상황 아래에서 그 리사이클링 하는 것은 그것이 더 오래 가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엔드로 5번 다음에 엔드로 넘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죠. 엔드로 넘어오게 되면 And if new pieces also contain ideas from other composers that would reinforce European musical traditions by increasing the circulation of melodies and harmonic patterns people love to hear.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악보들이, 새로운 음악들이 어떤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들을 담고 있다면요, 그것은 강화시켜요. 유럽의 어떤 음악적인 전통을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 멜로디의 서큘레이션과 하모니 패턴의 서큘레이션을 증가시킴으로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큘레이션 하게 되면 서큘레이트가 무슨 뜻일까요? 순환하다, 서클. 순환하다는데 서큘레이션 하게 되면 순환이겠죠. 순환 배포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서큘레이션. 그래서 순환. 그래서 멜로디의 순환을 증가시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B라는 음악도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해. 그럼 B라는 음악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C라는 공연을 했는데 B라는 것도 하나 더 들어. 그러면 B라는 걸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해했죠? 그래서 어떤 멜로디의 순환과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모니의 패턴들의 순환을 증가시킴으로써 유로피언의 뮤지컬 트래디션을 강화시킵니다. 알겠죠? 그죠? 바로 끝나고서 어디가 있어요? 저요? 집에 갔다 올까? 네. 알았어. DT 바로 이거 보는 거니까 이제 오늘. 그지? 이거 잘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봅시다. 수동태가 그렇게 많이 해본 영역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앞부분은 특히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볼 거예요. 자, 그래마 브리지 4. 그렇지. 수동태. 자, 영어 문장을 두 개로 나눈다면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눌 수 있죠. 능동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이고 주어가 뭐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주체적으로,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능동태예요. 근데 수동태는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받고 어떻게 되고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수동태는. 그래서 그러면 수동태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었는데 J.K. 롤링 로트 해리포터. 롤링이 해리포터를 썼어요. 그런데 해리포터가 주어가 되게 되면 해리포터는 쓰여진 거죠.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는요 J.K. 롤링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형태 비동사 가고서 PP 행위자, by 행위자 경우인데 My father built this house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이 순서로 해볼게요. 목적어부터 목적어는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능동태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this house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my father built 힘이라고 해보자. 좀 말은 안 되지만 일단 그냥 힘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니까 이게 주어가 되면 인칭대명사의 주어니까 주격이 돼야 되죠. 그래서 he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가지고 주어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응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있는 응동태 문장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형식으로 따졌을 때 몇 형식이 수동태로 변할 수 있을까요? 3, 4, 5. 그렇죠. 3, 4, 5 형식. 좋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 4, 5 형식. 그 다음에 이 집은 그 다음에 동사가 be 플러스 pp형으로 변하죠. 그러면 자 was built를 봅시다. 지어졌다. 이때 동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was built에서 동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건 얘기하지 말고 이 중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문법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was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동사로 엄밀히 따지면 was가 동사인 거고 그러면 built는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명동형부 문장의 품사로 봤을 때 뭐가 돼요? 그렇죠. 형용사죠. 과거 분사도 현재 분사 형용사.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예요. 사실상. 알죠? 그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by my father. 그래서 그 집은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을 때. 그렇죠.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English spoken in Canada 하게 되면 영어는 캐나다에서 말해진다. 캐나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 그리고 또 모를 때. 그죠.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는 주었어요. 어디서? In the battlefield at the war.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누가 전사를 하게 되면 누구 총에 맞은지 거의 모르죠. 그래서 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제를 봅시다. 시제. 수동태의 시제. 수동태의 시제 같은 경우 수동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그다음에 수동태 완료. 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시제를 담당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동사죠.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원래 잘했어? 동사가 담당. 그러니까 비동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비동사가 현재가 되니까 수동태 현재가 되고, 비동사가 과거니까 수동태 과거가 되고, 수동태가 비동사 플러스 미래조동사가 와서 미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수동태 진행 같은 경우에도 be 플러스 ing가 와서 그래서 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have 플러스 being이 돼서 또 수동태 완료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요거랑 요거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요거 수동태 과거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동태 미래 같은 경우에 will은 무슨 동사예요? 간단하게 미래 동사고 그리고 그 미래 동사인데 뭐에 포함돼요? 그렇죠, 조동사죠.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원형이 와야 되죠.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원형이 와야 되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동사 B가 오게 되더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진행 수동은 수동 진행을 하는데 진행 수동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래서 진행 수동 같은 경우에 비동사 플러스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뭐다?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아니죠. 아니 그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형은 뭐 플러스 뭐? B 플러스 PP죠. 그러면 요거를 더해주면 B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건 어떻게 돼요? being 그 다음에 PP 이렇게. 그래서 being PP 수동 진행. 그다음에 수동태 완료는 어떻게 돼요? 수동 완료는 완료. 그렇죠. have하고 has. 그다음에 수동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have 플러스 pp. 그다가 be 플러스 pp.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have 그대로 내려오고, 예? 그렇지, be. 그다음에 pp. 이런 구조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보강 때는 단어서는 안 보지. 네. 다 안 봤다. 그래. 그다음에 조동사가 쓰인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동사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비동사 can be, will be discussed, can be carried, will be discussed, must be sent, should be preserved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익숙해지는 게 참 되고, 그다음에 수동태 부정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익숙해지라고. 이 책은요 is not read 읽혀지지 않습니다. 현재하고 과거 시절 때. 그 다음에 진행 시절 때
be not being PP, not being taken care of. The children are not being taken care of.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따지면 맞긴 맞는데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죠? 낯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비동사 다음에 not이 바로 왔죠. 그다음에 will not be 같은 경우는 조동사 다음에 not이 왔죠. Const will not be cancelled. 완료시 같은 경우는 have, has 다음에 not been washed. My car has not been washed. 그다음에 조동사 not be 같은 경우는 cannot be removed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한 54분 정도 강의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수동태 의문문 남았고 이것도 그냥 하나씩 보면 되죠. 보면 수동태 의문문, 현재, 과거, 비동사, 그러니까 주어하고 비동사가 이게 바뀐 거죠. 원래 주어 비동사인데 비동사 주어로, 비동사 주어 진행 시에도 주어 비동사가 이렇게 바뀐 거죠. 주어 비동사인데 비동사 주어로, 주어 will이었는데 will 주어로, 주어 have였는데 have 주어로, 주어 조동사였는데 조동사 주어로, 그죠? 그 수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Is your backpack? Is your cell phone being used? Will the work be completed? Have you been stung? Can the book be checked out?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문명을 쓰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